속이 답답하고 더부룩한데 유산균을 먹었더니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졌다는 분들 많으시죠? 대체 왜 그런 걸까요? 오늘은 유산균을 먹었는데 배가 왜 더 빵빵해질까 하는 의문부터 시작해서 이런 현상이 담적병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,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함께 보시면 내 몸에 맞는 장관리법을 알 수 있을 거예요. 원장님, 유산균을 먹었는데 왜 속이 더 부풀고 불편한 걸까요? 유산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장 환경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산균 섭취를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담적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위장 근육이 뭉치고 점액 같은 찐득한 찌꺼기가 쌓여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인데, 이런 상황에서 유산균이 들어가면 장내에 가스가 많이 생기거나 팽만감이 심해질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유산균이 그 점액에 붙어있는 미생물들과 작용하면서 갑자기 세균이 폭증하거나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.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. 먼저 담적병으로 인해 쌓인 점액과 찌꺼기를 제거해서 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요. 이게 첫 번째 단계이고, 다음에는 위장 근육을 풀어주고 소화 기능을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해요. 마지막으로 위장 환경이 안정되고 정비된 다음에야 유산균을 다시 투입해야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이 순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유산균부터 먹으면 오히려 장내 환경이 악화될 수 있죠. 2001년 한 연구에 따르면 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유산균을 바로 투여했을 때 일시적으로 가스와 복부 팽만이 증가하는 사례가 보고되었고, 2007년에 다른 연구에서는 항생제 치료 후에 장내 환경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산균을 투입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. 결국 장 환경이 먼저 정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. 그렇다면 한의학 쪽으로는 어떤 치료를 하나요? 한의학에서는 먼저 담이라고 하는 점액과 노폐물 정리가 가장 중요한데요. 한약 치료에는 바나 백출 같은 약재들을 사용하는데, 이 약재들이 점액과 노폐물 정리 역할을 도와줍니다. 침과 온열 치료를 통해서 위장 근육을 풀어주고 자율신경 조절로 소화 리듬을 정상화합니다. 이런 과정을 거친 뒤에야 장이 진짜 준비가 된 거라서 유산균 섭취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 유산균뿐만 아니라 다른 보충제도 주의해야 하나요? 맞아요. 예를 들어 프리바이오틱스, 식이섬유, 비오틴, 알로에 같은 것도 장 환경이 정비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장내 가스나 복부 팽만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 결국 우리 몸이 보충제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이것들이 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. 그렇다면 유산균을 언제, 어떻게 챙겨야 할까요? 담적병 치료를 1, 2개월 정도 받으시고 위장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유산균을 소량씩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. 식사는 소화가 잘 되는 현미, 바나나, 파인애플 같은 음식을 함께 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. 하루에 적절한 양의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하면 장 건강이 점점 좋아질 수 있습니다. 유산균을 먹었는데 속이 더부룩한 이유, 오늘 말씀드린 내용으로 조금이나마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중요한 건 장 환경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유산균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 담적병 치료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. 순서만 잘 지켜도 우리 몸은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고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, 앞으로도 내 몸에 맞는 건강법과 편안한 소화관리법을 꾸준히 알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